안녕하세요. 모퉁이 북카페입니다. 오늘은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 에드거 앨런 포의 일생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의 작품들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어셔가의 몰락, 검은 고양이 등의 소설과 까마귀, 애너벨리 등의 시로 유명한 에드거 앨런 포는 초기 미국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중 한 명입니다. 그의 단편 소설과 시는 주로 미스터리하면서도 섬뜩한 분위기를 나타내는데 그와 같이 기괴하거나 섬뜩한 예술 작품을 마카브르라고 합니다. 그의 소설들은 또한 공포와 로맨스가 합쳐진 고딕 소설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그는 추리소설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에드거상은 매년 미국에서 출판되거나 방영된 미스터리, 서스펜스 등의 추리 작품들 중에 선정되어 수상됩니다. 그의 이름에 앨런이 들어가 있지만 그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후 그를 위탁받은 존 앨런 가족은 포가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함께 살았지만 공식적으로 입양하지는 않았습니다. 1809년 1월 19일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태어난 에드거 앨런 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1810년에 에드거 앨런 포의 아버지 데이비드 포 주니어는 가족을 떠났고 어머니 엘리자베스 아놀드 호킨스 포는 이듬해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포를 위탁받은 존 앨런은 리치몬드의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앨런 부부는 1812년에 포에게 성공의 세례를 주기도 하였으나 양부는 공개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로 공격하고 훈육했다고 포는 기억했습니다. 1815년에 앨런 가족은 포를 데리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포는 스코틀랜드 에어셔주, 어바인에 있는 문법학교와 첼시의 기숙학교, 스토크 뉴잉턴에 있는 매너하우스 등에서 공부했습니다. 에드거 앨런 포는 1820년에 앨런 가족과 함께 리치몬드로 이사했습니다. 1824년 포는 리치몬드 청년의장대에서 복무했습니다. 1825년 양부인 존 앨런은 그의 삼촌이 사망하면서 현재 돈의 가치로 290억에 상당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에드거 앨런 포는 1826년 2월에 버지니아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도박 빚으로 인해 양부와의 사이는 멀어졌고 양부로부터의 금전 지원이 끊어져 1년 후 결국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학교를 중퇴한 포는 보스턴에서 앙리르 레넷이라는 가명으로 신문에 기고를 하고 가게 점원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점원 생활로는 생계 유지가 힘들자 1827년 5월 에드가르 A. 페리라는 가명으로 미 육군 사병으로 입대했습니다. 같은 해 보스턴 주민들에게 헌정된 그의 첫 번째 시집 타머레인과 기타 시가 출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뉴욕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고 싶었던 포는 양아버지와 화해를 원했고 1829년 2월 포의 양어머니 프랜시스 앨런이 사망하자 존 앨런은 포의 육군사관학교 입학에 동의했습니다. 같은 해 포는 볼티모어에서 두 번째 시집 아라프, 타메를레인 그리고 작은 시를 출간했습니다. 1830년 7월 포는 그가 원했던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으나 1831년 직무태만과 명령불복종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에 포는 재혼한 양부와 결별하였고 시라는 제목의 세 번째 시집은 웨스트포인트의 동료 사관생도들의 기부로 출간될 수 있었습니다. 1831년 3월 포는 볼티모어에서 이모 마리아 클램과 그녀의 딸 버지니아 엘리자 클램, 형 헨리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으나 형 헨리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으로 그해 8월에 사망했습니다. 에드가 앨런 포는 생계 걱정 없이 작품에만 전념하고 싶었지만 당시 미국 출판사들은 국제 저작권법의 부재로 작품료와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미국 작가의 작품보다는 영국 작가의 작품을 무단 사용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출판사들은 작가들에게 작품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연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포는 그의 시에 대해 처음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미국 비평가 존 닐이 편집자로 있는 주간 문학 잡지 양키 매거진에 실린 산문시에 관심을 돌려 필라델피아의 간행물에 몇 편의 이야기와 그의 유일한 희곡인 정치인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양키 매거진은 뒤에 월간 보스턴 문학 가제트로 재창간되었습니다. 희곡 정치인은 1825년 미 전역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켄터키 비극이라고 불리는 살인사건을 바탕으로 쓰여진
가상의 드라마입니다. 그러나 이 희곡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이후 포는 단편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1833년 포는 문학 잡지 볼티모어 세터데이 비지터의 콘테스트의 단편 소설 병에서 발견된 MS를 제출하여 수상하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 작품의 독창성을 인정하였고 이 소설은 잡지의 10월 19일자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또한 후에 다른 소설들을 출간하는데 도움을 준 볼티모어 출신의 존 P. 케네디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케네디는 미 해군성 장관과 하원의원을 역임했던 변호사 출신의 작가였습니다. 포는 케네디로부터 리치몬드에서 발간된 문학미술 월간 잡지 서던 리터러리 메신저의 편집자 토마스 W. 화이트를 소개받았습니다. 1835년 포는 이 잡지의 부편집장이 되었지만 화이트는 몇 주 만에 그를 해고했습니다. 이후 포는 볼티모어로 돌아와 1835년 9월 22일 사촌 버지니아와 약혼했습니다. 당시 포의 나이는 26세였고 버지니아의 나이는 겨우 13세였습니다. 화이트에게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포는 서던 리터러리 메신저의 부편집장으로 복귀하였고 이후 1837년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그는 또한 이 잡지에 자신의 시와 서평, 에세이, 기사들과 함께 몇 편의 이야기도 실었습니다. 1836년 5월 16일 포와 버지니아는 리치몬드 하숙집에서 장로교 목사 아마사 컨버스의 주례하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증인은 버지니아의 나이가 21세라고 거짓 증언했습니다. 1838년부터 1844년까지 포는 필라델피아에서 살았습니다. 포가 살았던 7번가에 있는 532번지는 에드거 앨런 포 국립사적지로 지정되어 미국의 국가유산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1838년에는 포가 발표한 유일한 장편 소설인 난터킷의 아서고든 핌 이야기가 출간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1839년 포는 문학잡지 버튼의 신사잡지의 부편집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기사와 리뷰 등을 발표하여 서던 리터러리 메신저지에서 미국 최고의 문학 비평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1839년에는 단편 소설집 그로테스크와 아라베스크 이야기가 2권으로 출간되었지만 이 작품은 대체로 엇갈린 평가를 받았고 이 작품으로 인한 수입도 거의 없었습니다. 1840년 6월 포는 원래 펜 매거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 했던 월간 문학 잡지 스타일러스의 창간을 위해 투자 설명서를 신문에 싣고 투자자와 구독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학 잡지는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포는 1840년에 버튼의 신사 잡지를 떠나 그레이엄스 매거진에서 작가 겸 조지 렉스 그레이엄과 함께 공동 편집자로 일하기 시작했고 이 잡지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무렵 포는 존 타일러 행정부에서 보직을 받기 위해 타일러 대통령의 아들 로버트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942년 로버트 타일러와의 약속 자리에 포는 병에 걸렸다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로버트로부터 보직 약속을 받기는 했으나 결국 임명되지는 못했습니다. 1842년 1월 버지니아는 처음으로 폐결핵 증상을 보였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포는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포는 그레이엄스 매거진을 떠나 새로운 자리를 찾기 시작했으며 한동안 정부 직책에 다시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포는 뉴욕으로 돌아가 이브닝 미러에서 잠시 일하다가 브로드웨이 저널의 편집자가 되었고 결국에는 인수하여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포는 브로드웨이 저널에서 미국의 시인이자 교육자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를 표절 혐의로 공개적으로 비난하였지만 롱펠로우는 포의 비난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포는 과거에 다른 사람들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았던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의 출처를 원래 자신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신의 비난을 완화하였지만 대부분의 동시대 작가들은 포의 설명이 이해할 수 없다며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1845년 1월 29일 포는 이브닝 미러지의 그를 대표하는 시 까마귀를 발표하며 대중으로부터 선풍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포는 순식간에 유명해졌으나 작품료로 받은 돈은 $9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2023년 기준으로도 $300가 채 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시는 아메리칸 리뷰지의 퀄즈라는 가명으로 동시에 게재되었습니다. 브로드웨이 저널은 1846년에 사업 실패로 폐간되었고 포는 뉴욕주 포덤에 있는 크롱크스의 한 오두막으로 이사했습니다. 현재 에드가 앨런 포 오두막으로 알려진 이 집은 나중에 킹스브리지 로드 근처 공원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이 오두막에서 포의 아내 버지니아가
1847년 1월 30일에 사망했습니다. 전기 작가와 비평가들은 종종 포의 아름다운 여인의 죽음이라는 빈번한 주제가 그의 아내를 포함한 평생 동안 반복되었던 사랑했던 여인들의 상실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포가 버지니아가 죽기 전에 이미 다작 작가였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그의 작품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포가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것으로 알려진 애너벨리는 버지니아가 죽고 2년 후인 1949년에 쓰여졌으며 그가 사망한 이후에 발표되었습니다. 포는 기괴하고 미스터리한 그의 작품들처럼 죽음 또한 미스터리했습니다. 1849년 10월 3일, 포는 혼수 상태로 발견되었고 10월 7일에 사망했습니다. 포는 죽기 전에 자신이 그토록 심각한 상태로 발견된 이유와 남의 옷을 입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일관된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죽기 전날 밤에 레이놀즈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다고 전해지지만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포의 주치의는 그의 마지막 말이 주께서 나의 불쌍한 영혼을 도와주소서였다고 전했습니다. 포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선망, 심장병, 일산화탄소 중독, 광견병 등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1872년에는 그의 죽음이 때로는 폭력이나 살인으로까지 이어졌던 선거폭력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의혹도 발표되었습니다. 포의 사망 진단서를 포함한 모든 관련 의료 기록이 사라진 것도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했습니다. 포는 당대에 적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죽음과 관련해서도 마약과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도 돌았지만 그것은 포의 문학적 라이벌이었던 윌목 그리스월드에 의한 아기애찬, 부고와 회고록 때문이었습니다. 포에게 원한을 품은 그리스월드는 뉴욕 트리뷴지에 루드윅이라는 가명으로 다음과 같은 부고 기사를 썼습니다. 에드거 앨런 포가 그저께 볼티모어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발표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겠지만 이로 인해 슬퍼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월드는 포에 대한 전기, 작가의 회고록도 썼으며 이를 1850년에 수집된 작품집에 포함시켰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포를 타락하고 술과 마약에 중독된 미친 사람으로 묘사했으며 포의 편지 중 일부를 증거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 중 많은 부분이 명백한 거짓말이거나 왜곡이었습니다. 에드거 앨런 포가 마약 중독자였다는 증거는 거의 없거나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월드의 책은 존 닐을 포함하여 포를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 비난을 받았으며 존 닐은 포를 옹호하고 그리스월드를 공격하는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존 닐은 그리스월드의 책을 두고 악의로 가득 찬 원고를 쓰는 라다만티스는 원고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월드의 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전기자료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책이 포에 대한 유일한 전기로서 널리 재인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월드가 증거로 제시한 편지는 나중에 위조품으로 밝혀졌습니다. 생전에 포는 대부분 문학 비평가로 인정받았습니다. 현대 비평가 제임스 레셀 로웰은 포를 미국에서 쓴 상상력 있는 작품들 중에 가장 차별적이고 철학적이며 두려움 없는 비평가라고 불렀습니다. 포의 신랄한 비평은 그에게 토마호크 인간이라는 명성을 안겨주었습니다. 포의 비평 중 소위 가장 좋아하는 대상은 보스턴의 저명한 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였는데, 그는 롱펠로가 설교적이고 파생적이며 표절된 시를 쓴다며 학문적 이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포는 분류하기 어렵고 모방하기 거의 불가능한 유형의 소설을 창작한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19세기 미국 작가 중 최초로 미국보다 유럽에서 더 인기를 얻은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 특히 프랑스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샤를 보들레르의 초기 작품의 번역 때문이었습니다. 포는 때때로 미친 천재 또는 고통받는 예술가로 표현되었습니다. 볼티모어의 폴스 포인트 구역에는 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술을 마시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바가 여전히 서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